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이번 주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다른 치과에서 많은 임플란트를 하셨다가 사실 실패하시고 다시 본 오그멘테이션을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앞에 하셨던 원장님께서 저한테 도움을 청하셔서 이렇게 리포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지금 10번대 임플란트 4개는 비교적 본 레벨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30번대 임플란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임플란트는 이미 거의 페일링이 되어 있고 아마도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상에서 본 레벨을 보시면 이미 왼쪽이 실패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린 그런 상태이고요. 나잘 플로어 아래쪽에 리지 크레스트에서부터 나잘 플로어까지 거리도 그다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상 상태를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지금 교합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죠. 좀 오른쪽 그러니까 10번대와 40번대 한 개의 치아만 지금 닫고 있기 때문에 이 전치 위에 있는 12번 정도 되겠죠. 13번 이 위치에 있는 임플란트도 계속 라테랄 포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악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교합을 형성해 줘야 될 것 같지만 우선은 환자분은 상악 전체에 대한 임플란트를 리컨스트럭션을 원하셨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20번대가 회복이 되어서 30번대하고 교합이 버티컬 스탑이 만들어진다면 10번대도 조금은 더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원장님께서 GBR을 한번 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치 폭은 그다지 좁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CT를 보시면요. 이런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이 파노라마, CT 파노라마 뷰가 아니고요. 위쪽에만 보시면, 크로스컷 뷰만 보시면, 리지 폭은 꽤 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이트가 대단히 낮아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센트럴 인사이즈 쪽에도 겨우 한 7, 8m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FP3가 되겠죠. 그렇죠? Fixed Growth Type 3가 되겠습니다. 진지박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철물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경우라면 신미성보다는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임플란트의 어떤 론제비티 오랫동안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치부에서 쭉 보시면 10번대, 20번대 전치부까지는 앞에 두신 본 그래프도 있고 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파노라마 뷰를 보시면요. 이 나잘 플로우가 그러니까 나잘 캐비티가 20번대 쪽으로 조금 이렇게 치우쳐버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죠? 이게 캐비티 자체가 약간 커져 있어가지고 그런지 아니면 앞에 했던 임플란트가 실패하면서 이 나잘 캐비티의 월을 이렇게 깨뜨렸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이 또한 좀 매니지먼트가 돼야 될 것 같고 동시에 뒤쪽에 사이너스도 함께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꼭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튜베로시티와 테리고이드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틸티드 임플란트가 들어간다면 굳이 본 그래프트를 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원장님이라면 어떤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수술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